귀신이나 악령의 저주에 의한 것이라던가 혹은 백성들의 한이 맺혀서 병이 생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병에 걸리는 것은 그런 미생물 때문이다라고 처음 생각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천연두균을 그 아이한테 주었어요. 박테리아도 그런 항생제와 싸우기 위해서 계속 또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러한 전염병, 또 바이러스, 박테리아와 싸우는 의사들, 의학자의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전염병의 원인, 감염병의 원인에 대해서 지금처럼 잘 알게 된 건 얼마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한글을 창제한 임금님이 누구죠? 세종대왕. 그렇죠, 세종대왕님이에요. 이 세종대왕님의 아들이 문종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들인 문종이 등에 종기가 났어요. 그래서 세종대왕이 너무 그것 때문에 상심이 커가지고 여러 가지 치료도 하고 또 의사들을 보내서 약도 주었지만 낫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이러한 병이 귀신이나 악령의 저주에 의한 것이라던가 혹은 백성들의 한이 맺혀서 병이 생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처럼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같은 병원체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세종대왕님도 아마 마찬가지였나 봐요. 그래서 당시 감옥에 갇혀져 있던 백성들을 다 풀어줬어요. 혹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백성의 한이 맺혀서 임금님한테 종기가 생긴 게 아닐까라고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문종은 종기가 점점 나빠져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고 말았어요. 수많은 의사들이 있었던 임금님이지만 병원균에 감염이 되면 속수무책이었어요. 지금 우리들이 쉽게 쓸 수 있는 항생제라든지 항바이러스제도 없었고 병원체라고 하는 개념도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전혀 몰랐거든요. 그러면 병원체가 바로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때문이다, 우리가 병에 걸리는 것은 그런 미생물 때문이다라고 처음 생각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루이 파스테르, 파스테르 박사님이에요. 그런데 삼각 플라스크를 아마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생겼죠? 이 끝부분을 길게 늘여서 백조의 목처럼 만들었어요. 고기국을 팔팔팔팔 끓여서 안에 살고 있는 균을 다 죽인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 고기국을 넣었어요. 그러면 목이 기니까 공기는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겠죠? 그런데 병원균은 들어오다가 이 벽이 너무 기니까 여기 다 붙어서 여기까지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고깃국이 썩지 않았어요. 그 전에 파스테르 박사가 이 실험을 하기 전까지는 사람들은 자연 발생설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었어요. 음식을 가만히 두면 아무것도 손대지 않았는데도 아무도 손대지 않았는데 썩고 초파리가 생기기도 하고 벌레나 구더기가 생기기도 하는 거예요. 작은 동물들은 아마 썩으면 자연적으로 생기나 보다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파스테르 박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자연적으로 생물이 생길 수는 없어, 분명히 외부에서 균이 들어가가지고 생기는 걸 거야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러한 실험을 통해서 그것을 증명했어요. 지금도 프랑스의 파스테르 박물관에 가면 145년 동안 썩지 않고 있는 이 플라스크 안에 고깃국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백신은 누가 처음 개발했을까요? 영국이 아닙니다. 네. 영국의 의사였던 에드워드 제너라고 하는 박사가 백신을 처음으로 개발을 했어요. 에드워드 제너 박사는 영국의 시골을 돌아다니면서 천연두에 걸리는 환자들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 환자들을 치료하고 다녔는데 아무리 치료를 해도 잘 낫지 않고 잘 퍼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소젖, 우유를 짜는 그런 아낙네한테는 천연두가 잘 걸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이상하다. 왜 우유를 짜는 여자들한테는 천연두가 잘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니까 소한테도 천연두랑 비슷한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우두라고 해요. 이 우두에 걸린 소에서 소젖을 짜던 여자들이 천연두에 잘 걸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우두 고름을 자주 만지면 천연두에도 더 강해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주 기발한 실험, 또 지금 생각해보면 아주 위험한 실험을 시작했어요. 6살짜리 꼬마애를 데려다가 우두에 걸린 소의 고름을 꺼내다가 그 아이한테 접종을 했어요. 그리고 6주가 지난 다음에 천연두균을 그 아이한테 주었어요. 그런데
에드워드 제너의 예상과 마찬가지로 아이는 병에 걸리지 않았어요. 최초의 예방접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당시의 사람들은 이러한 에드워드 제너의 의견에 대해서 잘 믿지 않았어요. 아니, 소의 고름을 주면은 혹시 사람이 소처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림을 보면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우두 접종, 이 종두법을 맞은 사람들의 팔, 머리에서 소가 튀어나오고 있죠. 네. 네. 사람들은 걱정을 많이 했어요. 병원균, 병원체, 또 예방접종에 대한 것도 전혀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을까 걱정을 했었습니다. 사실 예방접종은 굉장히 간단한 원리예요. 사람의 몸이나 동물의 몸 모두 면역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몸 안에 어떤 단백질이 들어오면 그 단백질에 대항해서 항체라고 하는 걸 만들어요. 그럴 때 외부에서 들어온 침입자를 항원, 그리고 몸 안에서 만들어낸 그것에 대한 대항하는 물질을 항체라고 부릅니다. 백신은, 즉 예방접종은 항원, 즉 병원균의 일부를 잘라내거나 혹은 독성을 아주 약하게 만든 것을 미리 몸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항체가 이게 병원균인가 보다 생각하고선 면역 반응이 막 일어나서 항체를 많이 만들어요. 그러면 다음번에 진짜 병원균이 들어왔을 때 항체들이 금방 가서 그것을 잡아먹을 수 있어요. 예전에 들어왔던 항원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이뿐만이 아니에요. 몸 안에 어떤 감염이 이미 일어났다면 이런 백신, 즉 예방접종으로는 치료가 안 돼요. 하지만 몸 안에 이미 들어온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기생충을 죽이는 항바이러스제, 항생제, 또 항기생충 약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가 감염이 됐다 하더라도 약을 먹거나 주사를 맞으면 금방 낫기도 합니다. 또한 세상에는 여러 가지 오염된 균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이런 차가 지나다니면서 도로들을 방역하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걸 이제 방역차를 통해 가지고 또 오염된 지역을 깨끗하게 만드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병원균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아요. 병원균의 반격도 만만치 않아요.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는 계속 짧은 시간에 여러 개를 분열할 수 있는 힘이 있고 그 분열을 할 때마다 돌연변이가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가 항생제를 사용해서 박테리아를 계속 죽이고 있지만 박테리아도 그런 항생제와 싸우기 위해서 계속 또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어요. 슈퍼박테리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슈퍼박테리아는 지금까지 개발된 어떤 항생제로도 치료가 되지 않는 그러한 박테리아를 말해요. 앞으로 미래에 이런 박테리아가 더 많아진다면 우리의 의학기술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전염병이 생길지도 몰라요. 그런데 미국 국방부에서 고등연구계획부라고 하는 부서가 있다고 해요. 그 부서에서는 프로페시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프로페시가 무슨 뜻이죠? 어렵죠? 예언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무엇을 예언하는 걸까요? 바로 미래에 나타날 수도 있는 바이러스를 예언하는 거, 예측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바이러스가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모르고 있는 바이러스들도 매년 여러 개씩 발견되고 있어요. 그런데 국방부에서는 그거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기존에 있는 바이러스만 찾아낼 것이 아니라 미래 바이러스와 박테리아가 어떤 식으로 진화할 건지를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미리 예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아직 세상에 나오지도 않은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약도 만들고 백신도 만들고 또 치료약도 만들려는 계획을 하고 있어요. 놀랍죠? 네. 20년 후의 미래에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훌륭한 의학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볼 거예요. 미래의 전염병은 어떻게 나타날 것이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